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자, 인도량 발표가요. 인도량 발표고, 자, 여기 3분기 인도 대수가 이게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제목으로 있고요. 음, 46만 9,769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도는 46만 2,89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아마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인도량 발표되기 전에도 좀 느낌이었는데 이제 47만 대급이 나오면 서프라이즈고 이제 40 그러니까 6만 대 정도 이제 인도를 하면은 그 그냥 예상치 정도 부합. 예. 뭐 예상치에서 사실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그 인도량 발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를 더 가파르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수익은 많이 났고 그 상태에서 예상치에 부합 정도 되는 걸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어, 항상 뭐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는 훨씬 더 서프라이즈.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한번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정말로 서프라이즈가 나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려면 서프라이즈가 나야 되고 어, 근데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 이제 190 정도에서 지금 260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두 달 동안. 최근 한 달 이 실적 아니 이 인도량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기대감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음, 여기서 이제 저기 레바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좀 운이 없는데 그 레바논 전쟁이 없었고 만약에 그다음에 인도량이 서프라이즈를 내버렸다. 47만 대급, 47만 한 1000대급 나왔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갈 수가 있었겠죠. 어, 하지만 그런 상승이 있어도 역시나 상승이 과도하다고 해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제의 하락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상치 정도의 부합이 된 정도여서 그렇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 작년에 이제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50만 대 정도까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장을 늘려갔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생산 캐파, 생산 능력,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소비 능력,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중국이 뭐 경기 불황이다, 뭐, 뭐 미국에서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을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망졸망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기마다 막 이렇게 어, 판매치가 이렇게 점핑 점핑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음, 이제 그러니까 막 분기마다 한 5만 대씩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점핑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사실상 테슬라가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가려면 이제 300불, 350불, 400불대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려면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PER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주려면 지금 뭐 사실 그 뭐 FSD니 뭐니 해도 예,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의 현금 수익은 거의 자동차 판매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예, 공장을 늘리지 않은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빨리 공장을 하나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만 대급의 생산 캐파로 이렇게 늘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매년 한 10만 대 이상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제 거의 한 50%씩 생산 캐파를 늘려서 예, 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30만 대 팔다가 45만 대 팔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이 테슬라의 주가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높은 주가예요. 어, 뭐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또 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주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가치를 다 합친 거가 뭐 테슬라 하나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도요타보다 뭐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800만 대 연간 800만 대 팔고 있는 도요타의 가치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은 그냥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이 매겨진 가격은 PER이 뭐 예전에 뭐 100배 뭐 70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PER이 굉장히 높은 주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뚫고 이제 그러니까 이 350달러는 한참 잘 나가던 이 당시 가격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더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50만 대 팔던 그거에도 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저항대를 뚫고 여기서 한 100불 정도 더, 한 347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물론 기대감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로보택시 발표가 좀 그런 건데 로보택시 발표는 당장 어떤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로보택시 관련된 거를 뭐 하겠다라는 것을 선보이는 것이고 컨셉을 그다음에 뭐 거기서 모델 2 모델 2의 이제 등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모델 2가 등장을 하면은 이거를 뭐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뭐 내년 뭐 연말 안에 뭐 팔겠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은 사실 그것은 이제 어떤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도 하죠, 주가가. 근데 기대감 가지고 상승한 주가는 역시 이제 가치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이제 가치가 이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려면 결국에는 회사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뭐냐면 지금 아마
총 이제 최대 생산 캐파가 50만 대면 이게 이제 60만 대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 10만 대급, 10만 대 정도 더.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데가 뭐 한 800만 대, 현대차가 한 750만 대인가 700만 대인가 판다고 그래요, 연간. 그게 한 10분의 1이잖아요, 지금 거의 막.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돈을 나중에 이제 많이 벌려면 이제 연간 한 300만 대? 예. 지금 그러니까 180만 대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한 200만 대 잡고 이게 이제 한 100만 대가 더 이렇게 딱 늘어나는 그런 이제 지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최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이게 분기당 44만 대에서 46만 대로 2만 대 늘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주주들은 2만 대 늘어났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총 1년으로 따지면은 아마 올해 작년 총 판매량에 약간 못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180만 대다. 그럼 올해 한 170 뭐 6만 대? 뭐 8만 대?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해서 해도 올해 한 사실은 한 200, 한 10만 대 최소한. 예.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뭐 120만 대 팔았다. 그럼 120, 180, 210,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60, 뭐 이렇게 이게 250 이렇게 회사가 꽝꽝꽝꽝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그 경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의 한계인데 이걸 벗어나려면 정말 획기적인 FSD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좀 뒤따라야 돼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판매가 지금 아직도 한참 걸리잖아요. 자, FSD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실적에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FSD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6천만 원짜리 모델 3를 사는데 여기다가 98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잡고 이 1000만 원짜리 FSD를 모델 3 사는 사람들 3명 중에 한 명은 이것을 구매를 해야 돼요.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와 이제 정말 좋죠. 예. 근데 이 FSD 구매가 너무나 저조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예, 주가가. 그 차량 생산이 빵빵 늘어나던 예전에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그때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아요. 막 분기당 차량의 생산 판매가 팡팡 게 늘어났던 그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쫙 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분기당 빵빵빵빵 이렇게 늘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 의문점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로보택시 그다음에 모델 2 이런 걸로 해서 기대감으로 좀 갈 수 있긴 있는데 역시나 과거 경험상 보면은 기대감 가지고 가는 상승은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여기도 갑자기 한 뭐 600달러 더 막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보통 이제 가치와 이제 어떤 미래 전망, 기대감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도토리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 막 뭐
분기당 실적이 막 30%씩 증가하는, 예, 막 펌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으로 한 1년 안에 한 200%를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예.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150달러에서 뭐 300달러, 예. 뭐 100달러에서 200달러, 뭐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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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완전히 한 200%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247이면은 기본적으로 500달러로 넘어가고, 그것도 한 6개월 내에 한 510달러 정도를 가고, 거기서 700달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안에 이게 700달러를 가야 돼요. 예, 정말 막 회사가 막 이렇게 펌핑 막, 예, 두 배, 세 배, 네 배 막 이렇게 완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딱 투자를 할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7달러에 사신 분들이 앞으로 1년,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 해서 200% 정도의 수익이 나야 돼요. 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이렇게 공장 증설이 없는 상태로 이대로 간다, 계속해서. 좀 그렇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역시 이제 공장 증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모델 3하고 이제 Y의 판매량 말고 밑에 이제 그 어더, 예, 뭐 S, X,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 근데 여기서 사이버 트럭이 주목이 되는데, 그냥 미국에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지금 뭐 2만 대, 2만 3천 대인가 6천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3만 대를 못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 사이버 트럭이.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이 램프업을 정말 죽을똥살똥 24시간 돌려서 천막이라도 쳐서 생산을 막 죽어라 해라. 왜냐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이버 트럭이 뭐 2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생산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기당 한 10만 대까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이렇게 히트작을 만들어 놓고도 어, 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자, 빨리빨리 일해라. 빨리빨리. 우리는 시간이 없다. 테슬라 회사는 뭔가 지금 느긋하게 일하고 있나? 예, 느긋하게. 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당면된 과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당장의 공장 증설이 없이 앞으로 남은 분기 동안 실적의 펌핑을 일으키려면 방법은 소프트웨어밖에 없어요, 이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전반기 때 우리가 느꼈지만, 그렇게 훌륭한 FSD를 출시를 해도, 그리고 월 구독료까지 대폭적으로 반절을 낮춰줘도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뭐 약간의 반응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로 봤을 때는, 미래 전망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판매가 늘긴 늘 건데, 어, 지금 상태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반값으로 가격을 뚝 떨어뜨리는 구독료 정책을 보면서, 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겠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분기 실적 보니까, 구독을 많이 안 하네? 이렇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당장에 뭐 지금 공장을 어디서 지금 막,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공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그때 발표했을 때 작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사를 막 진행을 시키고, 예. 근데 역시나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테슬라가 공장 증설을 했다가
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참 진퇴양난입니다. 예. 비싸디 비싼 주가를 펌핑해서 끌어올려야 되긴 되겠고, 예. 여기서 한 100%를 올려야 되긴 되겠고, 그러자면은 공장이 필요한데, 예. 예. 그러니까 분기당 최소한 5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공장 캐파 갖고는, 예.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좀 당장 이렇게 크게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하고 또 전쟁을 시작했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은 이 소프트웨어 판매의 대폭적인 증가. 그 다음에 이번에 로보택시 발표에서의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근데 이 서프라이즈는 며칠밖에 안 가요. 이게 막 3개월, 4개월 계속 그 서프라이즈 효과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며칠 상승해서 뭐 $300 조금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뭔가 서프라이즈적인 호재 요소들이 막 가해져야 되거든요. 숨 쉴 틈도 없이 막 계속 가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막 가파른 상승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가해지면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간 주가도 내려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이 상단부에서 조정을 하다가 그냥 이내 또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였죠. 그런 엔비디아처럼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그래서 이 큰 흐름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아주 두툼한 실적의 어떤 이렇게 증가, 어, 이게 받쳐줘야 돼요. 근데 분기당 2만 대씩 늘려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돈을 법니까? 분기당 많이 늘려야 돼요. 이게 지난 분기가 44만 대였다면 요번에 적어도 한 48만 대는 가야 돼요, 사실. 4만 대 정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에 이제 50만 대, 한 53만 대? 이렇게. 그 작년이 50만 대였기 때문에 올해는 60만 대급으로는 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 가장 피크치가 아마 50만 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피크치를 넘어가서 이제 60만 대급으로 가야 돼요, 회사가. 그리고 64, 24, 240만 대 정도를 팔아야 되는 그런 게 해서 실적을 이렇게 늘려야 되거든요. 음. 아마 테슬라는 이제 경기가 좀 풀리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확 늘리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이제 예전에는 테슬라는 사실 뭐랄까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따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시장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 먼저 공장 증설부터 하고 그러진 않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좀 조금 희망이 없어요. 예. 경기가 지금 좀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지. 이제 금리를 내리긴 내렸지만 경기가 어떻게 살아날지 좀 봐야 되겠고. 금리를 내렸지만 지금은 사실은 5.5에서 5니까 여전히 5%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낮은 금리 효과가 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이제 어떤 이제 악조건, 이제 애로사항과 또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걸어야 되나, 어, 그런 것도 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로보택시 발표회에 이제 기대를 걸어봐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더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사실 호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올라가고 악재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악재가 좀 줄어들고 이제 호재가 나오고 해서 지금 요 흐름 그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 각도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가면은 사실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조정을 했다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이번 로보택시 발표에서 이제 그 온리 이제 마지막 희망은 이제 로보택시 발표회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덕을 좀 봐야겠는데 시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지금 공간이 많이 비니까 항상 이게 올라가면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단계 더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테슬라도 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듯 하다가 급 상승해서 꺾어버린다 위로. 위로 꺾어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도움을 좀 받는 거죠. 시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이번 인도량 발표는 그냥 뭐 정리를 해보자면 서프라이즈가 나기를 기대했지만 47만 대 이상의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실망한 매도 매물이 나왔다. 음, 그러나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매도로 어, 가진 않을 것 같고 여기도 뭐 약간 요 부근에서 이제 진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려면 요번에 인도량 미스 이 악재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제부터는 이제 중동 상황, 뭐 시장 상황 그런 거와 이제 달려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려가더라도 인도량 미스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요소들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고, 엄연히 지금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뭐 그러니까 인도량 미스가 크게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올라가려면 못 올라갈 것도 없어요. 음. 그래서 인도량 미스에 관련된 건은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에 이제 유야무야 끝날 것 같다. 음. 그래서 인도량 미스에 관련된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 이 수급 상황이라던가 또 시장 상황이라던가 아, 그런 것을 이제는 좀 조금 더 살피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